안녕하세요. 네,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 도덕경, 오늘은 48장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원규 선생님 모셨고요. 저 먼저 읽어보는 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위학의 일익하고 위도의 일손이니 손지 우손하야 이지여 무위하나니 무위이 무불이니라. 취천하에 상이 무사이나 급기 유사에는 부족이 취천하니라. 학문을 하면 나날이 증익되고 도를 실천하면 나날이 감소하니 감소하고 또 감소하여 무의에 이르니 무의하되 이르지 않음이 없다. 천하를 취함에 항상 무사로서 하니 만일 그 일삼음이 있다면 천하를 취하기에 부족하다. 라는 구절이고요. 되게 핵심적으로 다뤘던 개념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는 뉘앙스인 것 같아요. 뭔가 무의라는 것도 나왔고 또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뭘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뉘앙스가 또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간결하면서도 좀 음미해 볼 수 있는 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이 구절의 키는 위학하고 위도의 차이점이에요. 학문을 하는 거하고 도를 실천하는 것의 차이점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이제 학문이 뭐예요? 배우는 게 뭘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뭔가 지식을 쌓고 더 훌륭한 정보를 취득한다든지 더 아는 게 많아진다든지 그런 면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역사상 배움을 제일 중시했던 사람이 누굴 것 같아? 학위시습지로 논어가 시작되는 걸 봤을 때 공자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에 보면 메타피지카라는 책도 보면은요, 그죠? 인간은 천성적으로 알기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학문을 통해서 이제 인간이 이제 무지의 자각을 해오거든요. 이제 여기서 학이란 말이요 중요한데 이제 내가 이제 논어라는 책에 학이 사용된 용례를 전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4가지 정도 의미에 쓰이거든요.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인간이 배워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죠? 의식주를 위해서요. 그죠? 먹고, 입고, 먹고, 죽어, 그죠? 하기 위해서는 살려면 뭘 해요? 기술을 배워야 되겠죠. 그죠? 옷 만드는 기술, 그죠? 음식 만드는 기술, 농사 짓는 기술, 또 집 짓는 기술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 요 보면은 이제 배울 학자 안에 보면 요거로 돼 있잖아요. 요게 이제 보통은 이제 새끼를 꼰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무를 꼰다는 뜻도 있대요. 모방한다, 본받는다는 것이거든요. 배우는 거는 여기 보면 모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보면 거미를 배운 자연적인 동식물도 하는 거 보고는 인간이 배울 수도 있고요. 또 위에 선조들이 하는 것을 보고 또 본받고 모방하는 거인데 학의 원래 뜻이 이제 본받는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의식주에 대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어에서 보면은 이제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게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물 뿌리고 마당 쓸고 뭐 이런 거부터 세수응대하는 그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인간이 다른 사람한테 관계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는 거 배우는 거. 그 정도까지는 그걸 소학이라 그래요. 소학. 세소, 응태, 진태, 지절, 그죠? 예약, 사의, 그 다음에는 이제 나오는 것이 예약, 사의, 서수지, 문이에요. 그죠? 예약, 사의, 서수지, 문은 뭐예요? 세소, 응대보다는 조금 예절, 음악, 활쏘기, 말타기, 그 다음에 글쓰기, 수학, 이런 거는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꾸며주는 거예요. 꾸며주는 거. 그죠? 교양, 요즘으로 치면 인문학,
교양이잖아, 그죠? 네. 세소응대 진퇴지절을, 그죠? 예약 사의 서수지문. 조금 더 가면 이제 또 문 중에서도 뭐 어떤 문물이 있겠어요? 당시에 공자로 오면은 희경, 서경, 역경의 글을 배워가지고는 이제 좀 네. 지식을 좀 풍부하게 해가지고는 하는 거, 그죠? 그걸 배우는 거 있고. 그리고 공자가 단적으로 또 하는 거는 이제 학이 뭐냐 하면은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인간의 자기 완성하는 거, 그죠? 단적인 학문 그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공자가 가장 중시하는 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인간이 자기가 뭔지를 알아가지고 자기 완성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논어에서 보면은 네. 한 4가지 의미 정도로 이제 쓰이거든요. 네. 이제 서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은 과학이라 그러는데요. 사실은 과학은 이제 주로 우리가 측량 도구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확인해가지고 그 확인된 것까지의 어떤 법칙을 발견해가지고 인간한테 유용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은 게 일반적인 과학이거든요. 사실은 과학이 영어로 이제 사이언스인데요. 사이언스라는 말이 원래 이제 영어는 그 라틴어 스키엔티아에서 왔어요. 스키엔티아는 뭐냐면은 그리스 에피스테메에서 왔거든요. 에피스테메는 뭐냐면은 우리 지금도 에피스테몰로기 그러면 주로 인식론이라고 하는데요. 에피스테메는 뭐냐 하면은 주로 이제 알매 체계, 체계적인 암 이런 뜻이래요. 뭐냐 하면은 원래 지금 사이언스의 원뜻은 뭐냐 하면은 그 단순하게 아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아는 것을 체계화 시켜갖고 조직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매 체계, 체계적인 암, 이게 원래는 사이언스의 원형이에요. 근데 우리 영어로 자꾸 사이언티픽하면 과학적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독일어로는 뭐냐면은 비센샤프트라 그러거든. 비센은 알미거든요. 비센샤프트 레레 그러면 학문론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과학이라기보다는 자꾸 우리가 과학을 자꾸 실증적으로 아까 전에 그죠? 과학할 때 과자 보면은 벼 화자에다가 말두자거든요. 벼를 한 말, 두 말, 세 말, 네 말 이제 그 계량화 하듯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자꾸 하니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꾸 계량화된 것만 눈에 보이고 측량되는 것만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과학적으로 생각해라 그러면은 계량화되고 실증되는 것만 생각하라고 하는 거니까는 대상적으로 확인되는 거죠. 인간의 자기 확인 이런 거는 마치 학문의 세계가 아닌 것처럼 얘기돼 버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런 그 서양에서도 학에 대한 이제 있고요. 또 이 지금 노자가 생각했는 이제 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공자가 생각했는 그 인간의 자기 완성의 학이라기보다는요, 앞에서 얘기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기술을 배우는 거. 네. 아까 이제 직물 짜는 거나, 그죠? 혹은 뭐 새끼 꼬는 거나 이런 거 배우는 거. 그죠? 의식주를 위해서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소운대 진퇴지절을 배우는 거, 그 다음에 예약사의 서수지문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경, 서경, 뭐 역경의 글을 배우는 거, 뭐 이런 걸 얘기하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뭐 혹은 또 예약 정교라고도 설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학문을 하면은 서양이 지금 과학 전형적인 거죠. 이런 학문을 하면은 나날이 늘어나잖아요. 뭐가 지식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지식이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노자가 이 위학과 반대되게 이제 도를 실천하면은, 그죠? 도를 배우면 혹은 해도 되겠지만, 도를 실천하면 나날이 줄어든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 가지고는 뭐 하냐? 무의에까지 도달한다 그랬잖아. 내가 전에 항상 무의를 또 몇 번 설명했잖아요. 그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의도식 그럴 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 그 다음에 이제 법가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법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야말로 뭐냐면 법치로서의 무의.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억지로 행하는 것이 없는 무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도에, 다른 말로 봐서 도가 행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견해나 의지나 이런 것을 전혀 넣지 않는 무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를 실천하는 거는 곧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무의에 도달하는 거예요. 네. 뭐냐 하면은 자기의 사사로운 의지나 고집이나 내가 누군데 인의, 허위, 거짓 이런 것을 전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논어에서 뭐냐면은
그 뭐냐면은 자절사릇이니 무의, 무필, 무공, 무화릇이다 그랬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가지를 끊으셨는데 무의, 사사로운 의지, 그죠? 무고, 자기가 막 고집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무의, 무필,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된다는 거, 그죠? 그다음 무와, 사사로운 나 자신, 이걸 끊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런 사사로운 나, 이런 것을 전부 끊는 것을 나날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기독교 얘기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도 보면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버리고 사사로운 나의 이 개인적인 나의 한정된 나를, 그죠? 상대적인 나를 버리고 절대적인 신의 뜻을 따르고, 사사로운 한정된 나의 견해나 의지 같은 것을 다 끊고, 그죠? 절대의 도를 체득해서 실천하는 거예요. 절대의 도를 체득해서 실천하려면은 사사로운 내가 누군데, 나의 견해, 나의 치우친 입장, 뭐 이런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나날이 줄어든다 하면 그걸 해, 그래. 그죠? 그래서 이제 도를 실천하면 나날이 줄여야 된다 말이야. 버려야 된다. 없애야 된다 말이야. 그죠? 어떻게 했냐? 그래서 없애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무의까지 도달해야 된다. 네. 무의는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나 고집이나 이런 걸 전부 다 버리고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는 단계로까지 가야 된다. 네. 절대의 도를 실천하는 거는 그게 바로 무의잖아. 무의대로 하면 절대니까는요. 무불이잖아요. 그죠? 단순하게 아무것도 하면은 무의하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럴 건데, 그죠? 무의하면은 불이 될 건데, 여기서는 절대의 도를 체득해서 실천하니까는 무의를 하면은, 그죠? 네. 무불이다 말이야. 그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네. 혹은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이게 노자의 입장인 거예요. 호락하면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자, 치천하의 상이무산이라, 그죠? 급기 유사에는 부족이 치천하니라, 그죠? 천하를 치하는 데는, 이제, 그죠? 천하를 치하는 데는 항상 뭐냐? 무사로서 한다. 이 무사도 이제, 유사시 그러면 우리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네. 일삼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사사로운 견해나 의견을 일으켜가지고는 천하를 치하겠다고 막 맘먹어갖고 막 인위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유사라고 한다면 무사라고 하는 건 무의 일이잖아요. 그죠? 항상 이제 억지로 일삼음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무가 또 도의 다른 일이니까 도가 운행대로 한 대로, 도가 역사하는 대로, 도가 일을 하는 대로 그대로 처지해서 자기가 도가 돼가지고는 도가 운행되는 도의 원리 그대로 일을 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무사한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죠? 천하를 취한 데는 항상 성인은 어떻게 하냐? 뭐냐면은 항상 자기의 사사로운 의지나 견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버리가 놓고, 그죠? 억지로 전쟁을 일으켜서 막 탐욕에 젖어가지고는 이제 세상을 취하는 게 아니고, 그죠? 이제 무사로서 한다.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화돼 가지고는 이제 이 사람 보고 이제 추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극기 유사할 시에는 네. 일이 있어서는 그죠? 일삼음이 있다면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그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사실은 옛날에 요순, 우탕, 문무, 주공까지는 사실은 무사로서 했다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문무주공은 사실은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천명을 받아서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진시황부터는 이제 유사로 했죠. 그죠? 유사로 했기 때문에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삼음이 있다면 부족이 치천하니라. 천하를 취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나름으로 있잖아요. 그죠? 네. 노자적인 뭐라 그럴까. 절대의 도를 체득해서 실천하는 게, 그죠? 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음이었고, 그 천하를 취하는 방법도 뭐냐면은 절대의 도를 체득해서 실천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천하가 자기한테 기속이 된다. 그죠? 억지로 이제 일 삼아 가지고는 내가 남하고 상대돼 갖고 절대가 아니고 상대돼 가지고는 상대를 취하면은 항상 뭐냐면은 상대는 대립되니까, 상대자는 대립되니까, 절대에 도달 못하니까, 이거는 천하를 못 취하는 게 논리적인 필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항상 내가 뭐냐면은
상대적인 나를 벗어나서 절대의 관점에서 도를 인식해서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해야 이제 천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입장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뭔가 무의를 좀 설명하고 싶을 때 예. 사실 인용하면 좋은 구절일 수 있을 그렇죠. 것 그죠. 같아요. 무의가 뭐냐 말이에요. 네. 단순하게 무의도식 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밥만 충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네. 또 이제 법가적으로 그제 법가도 무의를 얘기하자면 전형적 그 무의는 그 절대적인 도가 아니고 그죠? 그건 전형적으로 사람이 만든 임금이 만든 인위적인 법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무의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뭐냐면은 그 무의가 단순하게 그냥 사사로운 의집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이 단순하게 부정적으로 없는 것이 아니라 네. 도를 체득해서 실천하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무불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가 이제 이 노자가 단순하게 허무주의가 아니라는 거. 네. 그죠? 노자의 무의는 노자의 무는 노자의 부정은 절대적인 도를 체득해서 도를 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상대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이 구절에서 그대로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렇다면 좀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우학하고 이립하고 해서 네. 나중에 이제 종심수역 부려고 막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예. 그것처럼 이제 어떤 무의의 경지에 도달하는 네. 그런 단계를 예. 이렇게 좀 긍정한다는 이미지를 좀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자는 그렇다면 무의라는 게 네.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된다고 생각했을지 아니면은 또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쉽게 무시해버리고 무의는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 점에 대한 좀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네. 공자는 뭐냐면은 교육자잖아요. 네. 우리 이제 그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공자의 조상이 보면 뭐냐면 설이라는 사람이에요. 설이라는 사람이 요즘으로 치면은 교육부 장관의 자손으로서 공자가 나타나 있고, 공자는 교사거든요. 교사가 가르침을 주면은 제자들은 뭐예요? 학하잖아,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교사는 뭐냐면은 요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56, 52 지구학하고 32 립하고 42 구록하고 52 지천명하고 62 이순하고 72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사실은 마지막에 존재와 당위가 일치하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쫓아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라는 말은 겸손하게 읽지만은 나의 자연적인 마음이 법도하고 완전히 일치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노자식을 하면 그게 바로 무의거든요. 네. 공자는 법도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는 거. 무의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무불의가 되면서 그죠?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 쫓아도 법도를 그제 더 자연스럽게 다 이제 그죠? 법도대로 다 되는 거니까요. 공자는 굉장히 상세하게 자기의 이제 학문 여정을 통해 가지고는 뭐 15, 30, 40, 50, 60, 70 이런 식으로 단계가 해갖고 점점 진보하고 변화해 가지고는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가야 돼, 그죠? 뭐 지천명을 넘어서. 근데 노자는 이제 사실은 그런 게 없죠, 그죠? 노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논어에서 보면은 주로 제일 중요한 말은 군자예요, 군자. 군자라는 말이 125번째. 군자라는 사람은, 논어의 군자는 원래는 임금의 아들이었지만은 뭐냐면은 도덕을 알아가지고는 인간의 자기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이제 논어에서 군자가 돼 있거든요. 항상 논어에서 보면은 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노자는 보면은 항상 군자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인은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노자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 그죠? 그 깨달았는 내용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죠? 말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그 도의 경지, 덕의 실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시로서, 81장의 시로서 표현하는 게 이 노자의 도덕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노자도 독자를 생각하고만 했지만은 스승으로서 교사로서 한 단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 예. 자기의 깨달음의 궁극 세계에 대해서 그저 서술해 놓는 거예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공자처럼 상세한 이 교사로서의 보여주는 그런 면은 별로 안 보이잖아요. 네, 네. 대화, 그래서 보니까 논어는 다 보면 대화잖아요. 예, 제자가 선생과 스승의 대화잖아요. 그죠? 제자가 이렇게 물으면 공자가 그 진부하고 학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리관지해야 돼, 뭐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하기상달해야 돼, 네. 뭐 하잖아요, 그죠? 배워가지고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죠? 논어는 배울 학자로 시작해갖고 알지자로 끝나거든요. 배워서 그죠? 명을 알고 그 다음에 예를 알고 말을 알고 그죠? 사람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데요. 노자는 그렇게 알아서 안다기보다는요, 그죠? 어떻게 보면은 깨달아서 최고의 궁극적인 깨우침의 경지는 이런 것이야.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 이제 노자와 논어에는 그 차이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겠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공자는 위학에서 나날이 진보하고 증진되는 것을 보여준다면요. 네. 노자는 위도해가지고는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는 무의의 경지는 이런 것이야. 도의 경지는 이런 것이야. 이거를 보여주고 있죠. 네. 그죠? 네. 그 점이 가장 큰 재밌는 차이점이다. 그렇게 네. 말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고전을 읽을 때도 논어는 약간 공부해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네, 그렇죠. 또 보면은 도움이 되고 노자 네. 같은 경우에는 아 이런 경지를 이루면 네, 그렇죠. 어떤 걸까 네. 이런 이제 의문과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짧지만 그래도 핵심을 담긴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지금 48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해왔는데 이 48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네. 언제 무의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이 48장에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말씀하시면 아주 네. 쪽지게처럼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요 48장 내용 저희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49장, 50장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전 49장에서 예.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